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스입니다. 자, 최근에 HAB가 하한가 가면서 바이오의 이변이 불어 닥쳤는데요. 리보세라닙이라는 주력 약품, 간암, 항암 신약이죠. 자, 이게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연 하한가. 근데 굉장히 HAB가 시총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자유롭지 못했어요. 영향에서부터. 자, 그래서 반도체까지도, 무관한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받는 이 투심에 영향을 주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제약바이오의 그러면은 투심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HAB의 지금 하한가 사태가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좀 꺼뜨리면서 뭐 제약바이오가 다시 죽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약바이오주에 어떤 게 지금 괜찮은지 이런 일정들과 관련주도 얘기해 보면서 여러분들 돈 소스 될 만한 거 이야기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께 저희 채널 소개시켜 주셔서 함께 저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HAB의 하한가 사태로 쇼크가 있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바이오 ETF 순자산 증감 현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146억 원,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110억 원, 코덱스 바이오 36억 원 등 자금이 점차적으로 쏠리는 순자산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유한양행의 레어저티닙이 미국에 출시될 가능성, 이 렉라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건데요. 매출 3분기부터 가능할까? 이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렉라자가 레어저티닙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FDA의 이제 신약 임상 승인으로 갈 수 있겠죠. 자, HAB의 FDA 승인 불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국의 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이랑 병용요법으로 이제 같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간암 1차 치료제에 도전을 한 것인데 미국 FDA 승인 결과적으로 불발됐습니다. 그러나 완전 끝이 아니라 CRL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보완 요구 서한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2일 연속 하한가 직행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CRL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완 요구 서한입니다. 조금만 보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너네 조금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세요 한 건데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재도전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룹주의 시총 10조가 증발하면서 이러니까 반도체 기업까지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앞으로 재도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승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끝났다, 아니 반도체랜다, 바이오죠. 바이오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진양곤 HAB 회장이 이거 불발 관련해서 17일 오전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중국의 항서제약 쪽의 화학제조 품질관리 CMC 쪽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시설, 이거 실사 관련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BIMO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캄렐리주맙이 임상 환자가 많은 쪽이 백인 비율이 높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전쟁 중으로 실사가 안 돼요. 여행이 불가능한 점이 이게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HAB 측에서는 과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자, 이 FDA 불발 관련해서 하한가가 근데 과도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과도하냐?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다른 일반적 사례와는 분명히 달라요. 그냥 단순히 약이 어떤 효능의 입증에서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생산 시설이 뭐 이제 정말로 HAB의 생산 시설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 같으면은 이거는 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항서제약의 문제인데다가 HAB의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미국이 최근에 바이오법이라고 해서 중국의 바이오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신약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임상 데이터죠. 임상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에 들어간다란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견제를 한다. 어쨌든 무역 분쟁의 일환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리가 좀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서 실사가 불가능한 점이 지금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신약의 유의성이 입증 성공되고, 그 다음에 항암 신약의 최종 허가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로서 일반적인 이 지금 다른 CRL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완 요구 서한을 받은 임상의 92%는 결국엔 최종 승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92%라는 확률, 그러니까 우리는 8%가 아니라 92%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승인된다 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하한가를 간 이유는 이 CEO를 포함해서 사측에서 막 99%의 성공 확률, 1%의 실패 확률 이러면서 너무나도 과도한 낙관론을 사실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좀 과도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승인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과도하게 쏠린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정작 승인이 아니고 보완 요구 서한 내라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보완해라 해버리니까 실망감이 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바이오는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사이클이 왔다. 사이클이 왔고 이제 2021년까지 이제 반등을 했지. 2020년이죠. 20년 말까지 바이오가 좀 반등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들이 제대로 된 사이클을 이제 3년, 4년 만에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3, 4년 사이클에 지금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정들을 한번 보자 하니까 이제 국산 신약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신약 중에서 보니까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레이저 티닙이 FDA 승인 도전 중인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J&J가 이제 미국 FDA의 자사의 항암제 리브레반트와 이 레이저 티닙을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8월 중에 뭐 승인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성공한다면 지금 리보세라니 불발로 인한 이런 문제도 지금 분위기 반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죠? 그리고 HL 이노행 같은 경우는 KCAP이라고 해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예요. 미란성이고요. 자, 이거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벨라라는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기술 이전한 세벨라가 이제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승인이 되면은 자, 이제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드리면은 자,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의 AACR 2024 여기에 주요 참가한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5개 기업이 총 면역 항암제 포함 표적 항암제까지 이 임상, 비임상 결과,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가 K바이오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일정들 이제 앞으로 임상에 대한 일정이 꾸준히 진행될 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만약에 연구 실적을 내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당연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사이클대로 급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이오 시장에 온다 안 온다?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꼭 살펴보시고, 자, HLB가 또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HLB는 6개월 뒤에 재도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을 해서. 이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성공을 한다면 지금의 오명을 다 씻을 수 있을 뿐더러 이제 기존의 기업들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정들이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에 물린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HLB 기대했더니 가지도 않고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심도 악화시키는 것 같고 좀 복잡하다, 마음이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드릴 건데, 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 표적된 중국 기업이고, 이제 바이오 보안법 이걸로 인해서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기업들을 겨냥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한국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기업 매출 전체 5위를 하고 있는데, 4위인 우시가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임상 실험 아니 신약 쪽이나 뭐 이제 약 같은 거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신약은 미국에서 굉장히 공신력을 갖는데, 자,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을 못하면은 한국이 대체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바이오 협회 및 미국 바이오 제약 전문 매체 피어스 파마 등 외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미국 바이오 행사인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에 불참키로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바이오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포트로 잘 편성을 해두시고 바이오를 좀 버티신다면 이제는 반등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관련한 정보들과 종목들을 좀 도움을 드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 텔레그램 방을 참여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편입하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관심 종목, 네, 이거 추천주로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매매하실 수 있겠죠. 매매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뉴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와 시황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직접 제가, 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랑 같이 다 머리 맞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같이 머리 맞대서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고 좋아 보이는 내용들 소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여러분들께 분석을 도와드리고 중간중간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시황이랑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이는 번호 010-4231-2537로 시작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024년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미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미 대선 전에 11월, 10월 뭐 이때쯤에 10월까지 네,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신흥국들의 증시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신흥국 증시가 반등할 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올해 한번 반등하고, 2025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병이 하나 있어요. 금투세가 있습니다. 이 금투세가 만약에 진행된다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 떨어질 수 있겠고, 이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럴 때 타점 잡아서 곧버스 진행하고요. 또 뭐 진행합니까? 두 번째, 무역 분쟁 관련주 진행해야죠. 그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ETF 진행해야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매매들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짜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전략들을 제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집중 제대로 하셔서 돈 많이 벌어두시고 2025년에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추천주, 그 다음에 시황, 그 다음에 다양한 견해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또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목표가까지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번호 010-4231-2537 이 번호로 이제 시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종목이 최근에 나갔습니다. 이제 시장 재료 분석을 통한 저는 대장주를 공유하는데, 자, 꾸준한 상승을 할 만한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이냐? 이번 추천주는 24년의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실적이 점차 커지는 종목이고요. 작년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연간 300억 적자를 보았던 기업이고, 이제 흑자 난 지 얼마 안 됐고 290억 단위까지 흑자가 날 것으로 컨센서스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6천억 이상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라는 거에 대해서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판매 수주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잔고 수주량이라고 그러죠. 잔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받아보실 수도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자, 그러면 차트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유한양행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진짜 임상항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상단에 지금 매물대를 뚫어내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HLB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연속 하한가를 가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얘 하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하한가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틸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가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그 항암, 신약 항암이 이제 임상 승인을 받게 된다면은 이제 얘가 대한민국의 뭐예요? 새로운 2024년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인증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의 일부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왜냐? HLB가 사고 내면서 조금 수급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은행과 그 다음에 투신, 보험, 금융투자 등 큰 손들의 진입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마만큼의 많은 이제 누적 순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조 단위 이상의 지금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상당한 큰 손들의 유입이 지금 현재 흐름을 대략적으로 말해주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HK 이노엔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좀 기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란성 역류, 역류성 식도염 질환 관련해서 임상 승인이 이제 앞두고 있죠. 물론 직접적인 매출하고 이런 연관성이라기보다는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관련 없을 수도 있으나, 이 기업의 기술력 자체를 인증받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뭐랄까 개런티, 프리미엄 등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HAB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오늘은 그래도 2연 하한가 이후에 지금 여기 자리를 먹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항서제약이 한국에 입국을 한다고 해요. 이 항서제약이 내일 입국을 하게 된다면은 오후에 입국한다고 하죠. 입국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HLB 이쪽과 함께 해명을 할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호재가 돼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죠. 불확실성 해소. 이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6개월 이후 다시 한번 승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1차적으로는 현재 지금 7만원대로 보여지는 이 구간이죠.
7만원대 초반으로 보여지는 이 구간까지는 반등을 해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만회 낙폭의 절반 정도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낙폭으로 치면은 이제 여기 대비해서 절반 정도까지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딱 7만원 정도, 이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반등에 대한 여지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지지점은 4만원대, 이 자리에 여기 처음 이제 시세가 시작된 자리에 딱 보시면은 제가 여기 화살표 신호까지 넣어놨는데 이때부터 급등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에 딱 여기 걸려갖고 반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여기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화살표 신호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교육을 방에서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만,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뭐 공매도의 상환이든 새롭게 들어오는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단기적으로 붙으면서 조금씩 수급이 바뀌어갈 가능성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좀 보시고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도 되겠다.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 지금까지는. 다만 낙관은 과도한 낙관은 경계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히 끝날 상황인가? 끝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HAB가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거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몇 개 차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력과 관련한 실적주, 자, 이것도 포함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자되는 턴어라운드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50%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고,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서 전략적인 매매 해보실 분들은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4231-2537로 자, 전문가 사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방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수익 내시면서, 인원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많아지면은 모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어두었을 때 여러분들 입장 참여해 주시면은 함께 매매 쉽게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